안녕하세요. 투기가 아닌 투자를 위한 코인 채널 게리코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코인의 기초가 되는 영상 그 두 번째 개념으로 합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코인 투자에 앞서서 블록체인과 합의 알고리즘 이 두 가지의 개념은 꼭 아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블록체인에 대한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저의 블록체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합의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총 3가지 다른 종류의 합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블록체인 영상에서와 같이 A가 B에게 1,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현재 이러한 거래 내역들을 블록체인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 A가 B에게 1,000원을 주기로 한 거래 내역을 데이터 3 안에 넣어서 블록 3을 생성하고 블록 2와 연결시켜서 블록체인을 완성하는 이 행위를 현재 시스템에서는 은행이라는 중개인이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중앙화 시스템 안에 살고 있는데요. 이런 중앙화 시스템은 모든 권력과 결정권을 중개인이 갖게 되는 문제점과 중개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시에 시스템 전체가 무너진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의 이목을 가장 끈 부분도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탈중앙화의 요소 때문입니다. 탈중앙화란 즉 권력을 가진 정부나 은행 같은 중개인 없이 참여자들로만 구성, 운영되는 시스템을 뜻하는데요. 이런 탈중앙화 시스템에서 참여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들을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합의 알고리즘이란 여러 사람들이 합의를 도출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가 쉽게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A부터 H까지 총 8명의 사람이 사회에 있다고 하고 아까와 똑같이 A가 B에게 1,000원을 준다라는 거래 내역을 블록 3에 넣어서 블록 2와 연결하려 한다면 이 일을 처리해줄 은행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 8명의 사람들이 이 블록 3을 현재 존재하는 블록체인에 넣어도 좋다는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방법들을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즉,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시스템들은 탄탄한 합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야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합의 알고리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 첫 번째로 Proof of Work 혹은 작업 증명이라는 합의 알고리즘인데요. 먼저 작업 증명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작업 증명은 1992년에 신티아 디워크와 모니 나월에 의해서 발명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스팸 메일을 막기 위해서 발명되었다고 하네요. 저도 처음에는 스팸 메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당시에 스팸 메일이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그거에 대한 해법으로 이러한 아이디어를 내었다고 하네요. 당시의 원리를 살펴보면 누군가에게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선 쉬운 수학 문제를 풀어야만 보낼 수 있게 했다고 하는데요. 이걸 개념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제가 만약 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싶은데 꼭 보내야 하는 내용이라면 수학 문제를 풀고 이메일을 보낼 겁니다. 근데 만약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문제를 푸는 게 귀찮아서 안 보내겠죠? 즉, 수학 문제를 하나 푸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들임으로써 제가 보내려는 이메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지만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겁니다. 스팸 메일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져야 효과가 있는데 각 메일마다 저러한 문제를 풀려면 엄청나게 많은 자원이 소비되기 때문에 스팸 메일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겁니다. 2004년에는 할 피니라는 컴퓨터 과학자가 재사용 가능한 작업 증명이라는 비트코인의 기초가 되는 합의 알고리즘을 발명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할 피니가 비트코인 역사에서 가장 첫 번째 거래 내역에서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당시에 할 피니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사토시 나카모토로부터 총 10개의 비트코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현재 시가로 따지면 무려
우리 돈 5억이네요. 이제 작업 증명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스팸 메일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일이나 작업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지만 블록을 연결시킬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현실 세계에 가까운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현재 비트코인의 작동 원리를 단순화시킨 건데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해시 기억하시나요? 빠르게 복습하자면 해시란 중학교 때 수학 시간에서 배운 y fx 같은 함수이고 비가역성, 즉 x를 넣으면 y를 찾는 건 쉬운데 y 값으로 x를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방통행의 성질이 있는데요.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이러한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y 값을 1000보다 작게 만드는 x 값을 찾아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시는 y-값을 안다고 해서 x-값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문제를 풀려면 x의 숫자를 일일이 하나씩 넣어보고 y-값을 계산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x에 1을 넣으면 1000만이 나오는데 1000만은 1000보다 크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x에 2를 넣으면 10만이 나오는데 10만도 1000보다 크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 모든 숫자를 하나씩 대입하다 보면 x가 100일 때 y가 100이 나오고 이 숫자는 1000보다 작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풀어낸 것입니다. 아까 예제를 다시 보면 이 문제의 답이 100이다 라는 것을 2가 찾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2는 나머지 7명에게 답은 100이야 라고 소리칩니다. 그럼 해시의 비가역성 성질 때문에 나머지 7명은 재빠르게 x에 100을 넣어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답이 정말 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2가 찾은 100이라는 답이 참이라고 인정하면 그제서야 2가 A가 B에게 1000원을 준다라는 거래 내역이 담긴 블록 3을 블록 2에 연결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탈중앙화 시스템에서 작업 증명을 통해서 블록체인을 유지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또 다른 합의 알고리즘으로는 Proof of Stake, 즉 지분 증명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2011년도에 비트코인 톡 포럼에 처음으로 올라온 내용입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뷰테린이 이더리움을 1.0에서 2.0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이더리움의 합의 알고리즘을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바꾸겠다고 한 이후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방법인데요. 그 작동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먼저 삼성전자 주식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총 4사람이 있는데 각각 삼성전자 주식을 A는 50%, B는 30%, C는 15%, D는 5%씩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잘 되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은 누굴까요? 혹은 삼성전자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정할 사람은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A겠죠? 물론 나머지 3명도 관심을 갖고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분이 가장 많은 A가 회사의 미래와 전략을 가장 진지하게 생각할 겁니다. 자, 이제 저 삼성을 그대로 코인으로 바꿔볼게요. 코인의 블록체인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질 사람은 그대로 A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블록을 생성해서 현재 존재하는 체인에 연결할 때 그 블록 안에 들어간 내용들이 다 신뢰할 만한 내용들인지, 블록에 문제가 없는지 등등 가장 세심하게 신경을 쓸 사람도 A겠죠. 지분 증명은 이렇게 지분이 높을수록 더 정직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특성을 이용합니다. 더 자세하게는 지분 증명을 2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Randomized Block Selection이라고 해서 A, B, C 그리고 D가 각자 갖고 있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블록을 연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즉, 지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블록을 연결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Coin Age Based Selection이라는 것인데요. 이 방법은 현재 지분뿐만이 아니라 얼만큼 오랫동안 코인을 갖고 있었는지도 블록을 연결시킬 수 있는 권한을 받을 확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식을 오래 들고 있으면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임된 지분 증명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이 개념은 EOS의 창시자인 댄 라리머에 의해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위임된 지분 증명의 원리는 그냥 지분 증명과 비슷합니다. 아까 삼성전자 예시를 다시 들어볼게요. 이 예제에서는 4명의 주주밖에 없었지만 만약 주식의 반을 소위 개미 투자자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아주 조금씩 나눠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런 상황이라면 설사 개인이 회사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한들 개인들은 다 개개인이 바쁘고 회사를 속속들이 알기 힘들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기 힘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개개인이 전부 직접 참여하기보단 회사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관심이 있는 몇 사람에게 결정권을 위임하는 방식을 위임된 지분 증명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분 증명은 모두가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라면 위임된 지분 증명은 저희가 마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뽑는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간접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합의 알고리즘에 관한 영상 어떠셨나요? 복잡한 내용이지만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모든 코인들의 기초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으시거나 하시려는 분들은 꼭 이해하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댓글에 답변을 드리거나 다른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